네, 이번 학생은 진로 희망이 어문 계열이지만 학과 크게 상관없다니다.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슬퍼져요. 어문 계열. 근데 어묵이어를 선택했다라는 건 음. 전략적으로 갔다는 건데 학과가 무관하다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그냥 대학을 네. 가고 싶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학 인문계인데 보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딱 그 얘기인 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갈 수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음. 자, 지원 분야는 1, 2학년 때는 상경 계열을 희망했으나 3학년 때는 바로 나오네요. 과를 낮추더라도 되게 좋은 학교를 솔직하네요. 가고 싶어 어문 계열로 바꿔. 이게 그냥 인문 계열 애들의 그냥 일반적인 밀리고 밀려서 어문 계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소개서에서는 쓸 수 없는 그쵸. 내용들. 예. 그냥 진학 선생님한테만 네, 털어놓는 그쵸. 얘기, 그리고 말을 안 해도 인문 계열을 좀 했으면 다 아는 얘기. 서울 시립대 상위 10개 학교 안에 학교를 가고 싶기는 하지만 건동홍 라인의 학교까지 갈 생각 있음. 아, 굉장히 명확한 친구네. 성적이 얼마나 나오길래? 성적은 2점대 중반과 네, 2점대 잘 초반입니다. 나오네요. 이 네, 학년 그럴 때는.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 자존심상 여기까지만 갈 거야. 그리고 학교 활동은 1학년과 2학년 때는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세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영어 수업 시간에는 경영과 관련된 영어 지문을 가지고 발표하기, 동아리는 코로나 시대 속 기업의 위기 대치 방법에 대한 기사 작성, 이거 영어로 있을까? 그리고 독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독서 활동을 위주로 활동하였으나 3학년에 진로 변경을 알리바바 결심한 뒤 언어에 대한 알리바바 내용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음. 네. 언어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대요. 비교과는 봉사 시간이 적음. 주로 학교에서 주는 봉사 시간. 뭐 이거는 코로나 때 뭐 거의 애들이 거의 이런 봉사는 거 상관없죠. 하니까. 상관없죠. 예, 예. 네, 가장 가족 시간. 수상은 영어 관련 대회 대상을 받았네. 과학 글쓰기 동상, 수학 글쓰기 수필 은상 이렇게 했는데 다 글쓰기는 잘하는 친구인가 봐요. 입시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일단 진로를 바꾼 것이 크게 영향을 주는가. 친구들의 다 공통된 생각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성적이나 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하기 좋은 학교가 아니라 합격할 합격하기? 학교.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학생부를 어떤 방향으로 채워나가야 되나. 매번 발표나 진로 특강 등 학교 행사에 참여는 하지만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의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학생부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답니다. 성적 외의 요인들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부나 학교 활동, 이건 전형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일단은 진로 바뀐 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니까 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의 성적이 지금 1학년 때는 2점대 후반,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2점대 초반으로 올라갔거든요. 전체 교과 성적이.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좋을까? 일단 어문 계열을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어디를 붙일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 일단 수능도 모의고사도 그 안정적으로 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목표치를 더 높이 가져도 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건동홍 라인까지 가는 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쵸.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정시로도 갈 수 있는 네, 라인이니까 그쵸. 수시로 그렇게 건동 돼서 라인을 쓴다? 그거는 저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이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학생의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읽어보니까. 그죠. 이대에서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하면 저희 학교에서 이 정도 내신이면은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면 중위권 학과부터는 합격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대를 걸치고 나머지 학교를 어디까지 질러볼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고대는 또 진로라고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 그냥 쓰는 학생의 거겠지? 이 학생이 되게 좀 겁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 성적 이 정도 나오고 교과 이 정도 나오면은 사실 엄청 지르거든요. 실제로는. 예, 그 서영고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덤비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문제인가? 예. 근데 일단 요 정도 성적 봤을 때 이제 3학년 때 이제 진로 과목까지 포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일단 서울대는 매우 힘들어 보이고 예, 연대는 오히려 이제 그 학생부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예, 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1, 2학년 때는 되게 좀 덤볐다가 예, 이제 그 점점 현실의 벽을 깨닫고 예,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뭐 어문 계열로 갑자기 바꾼다.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문 좀 계열로 아리까리하긴 하거든요. 바꾸기에도 세특은 되게 평이하지 않아요? 지금 알려준 것만 가지고 그쵸. 얘기를 할 네. 때는 거의 인문 계열을 지원하는 애들이라면 다 한 번씩 네. 할 만한 거라서 별로 네. 특이한 게 없고 어문 계열에 그러니까 학종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교과 전형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라고 하면 학종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연대도 추천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학교에서 제한 네, 인원에 들어가기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면 이게 3학년 때 보니까 1점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연대는 어, 실질적으로 면접이 그러네. 문제죠. 네,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의 성실함이라고 하면 연대 네. 면접도 성실함으로는 극복할 수 극복이 있거든요. 가능하다. 네. 그렇게 추천은- 된다라고 하면 일단 1단계를 통과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연대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봐요. 추천전. 저도 봤을 때 이 학생이 되게 좀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꾸준하기도 하고 특히 그 모의고사 성적 보면 대충 보이거든요.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참 꾸준하다 이 생각은 드는 예, 성적표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도 이제 3등급에서 쭉쭉 올라가서 뭐 2학년 1학기 때는 또 1점대도 한번 찍어보고 예, 그러면 선택 반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성적표가 좀 이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대 학교 추천도 네. 그 언어 관련 학과도 쓸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작년부터 해서 통합형 수능 때문에 문과 학교 추천에 최저 충족률이 어마무시하게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학교 추천에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운다라고 단순히 그런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학업 우수도 써볼만 할 것 같아요. 1단계에서 그냥 광탈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뭐 제껴놓고 그리고 성대급도 종합 전형에서 정말 잘만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문교육도 이 정도 내신에서 활동을 연결할 수 있다면 내가 중국어를 선택했으니까 한문교육과도 연결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과를 생각 안 하고 학교만 선택한다라고 하면 거기도 된다라고 하면 수능 전에 면접이기 때문에 성대의 그 사범대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단계를 통과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한번 승부를 봐볼 만하죠. 그리고 지금 그 모의고사 성적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성대 정도도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6구를 보면서 면접 1단계를 통과하고 갈지 말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유학 그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이거 한문교육 거긴 한문교육. 단계별 전형이에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도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거기는 성대가 작년에 영어 2등급에 2합 5였거든요. 그래서 3합 7과 같은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좀 그걸 정말 더 정확하게 3합 7 정도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최저 충족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번 그 추천 전형에서는 좀 그것보다는 좀 괜찮은 과를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친구가 대충 그냥 이미지 속의 상상이죠. 예, 되게 좀 말 잘 듣는 여학생의 느낌이 되게 좀 강하고, 예, 오히려 좀 느껴지는 느낌이 사범 계열, 교육 사범 계열 아니면 생과대. 예, 저는 오히려 생과대 쪽이 좀 맞지 괜찮다.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도 조리학과 있잖아요. 맞아요. 예, 경희대 조리학과라든지 아니면 생과대 주거환경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근데 디자인적인 재능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아니기는 하고 그래서 소비자 아동이라든지
예, 이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소비자. 예, 저는 좋은 그 생각은 아이디어인 것 조금 같아요. 듭니다. 네. 좀 활동이 되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솔직한 아니, 얘기로. 그러니까 되게 너무 스테이블한 평이에요. 네, 너무 체제 평이해. 체제 수능적이고 그런 여학생이 딱 눈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범계통에서 좀 더 선호할 수 있는 성격일 것 같다. 근데 예. 사범계를 쓸 때 가장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교육봉사.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교육 관련 활동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이거를 교육을 써도 돼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근데 고민하거든요. 저 그런 걸 네. 질문을 할 때 가장 저희는 많이 답하는 게 저희는 사범대를 교육 관련 활동이 없는 애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사범대에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지 네. 반드시 그 교육 관련 활동이나 교육 봉사를 반드시 해야 해야 되는 되는 건 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 뭐 활발한 선생님도 필요하고 네, 스테이블한 그쵸, 선생님도 그쵸. 필요하고 네. 예, 그런 거죠. 있으면 좋지만 네. 없다고 해서 절대 탈락은 할 없다. 수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사범대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소비자 아동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그쪽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건 소비자 아동으로 만약에 쓴다. 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본인이 갔을 때 지원이 좋은 학교? 소비자 아동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 이제 이게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학교가. 바운더리를 넓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리학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뭐 생활과학 계통에서 주거환경, 소비자아동 뭐 등등 있으니까 예, 그쪽 계통을 갖다가 좀 포괄적으로 같이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예, 경희대까지 생각하기엔 네. 수능 점수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아깝다.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는 그래도 여학생들에서 그 네. 중대 경희대급은 아니니까 그 이대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냥 성대 위쪽부터 쫙 써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단순하게 통계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예, 이 학생이 그렇게 대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긴장된 상황,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 지금 모의고사는 꾸준하게 나오는데 본 수능에서 쫄아가지고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아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 수능에서 이제 그런 긴장감을 이겨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경희대 정도는 저는 한번 써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되면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네. 일단 좀 그런 긴장감이 덜한 상황이라고 하면 네. 경희대는 솔직히 저는 비추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성대 이대하고 성대부터 해서 쭉 위로. 가서 쓰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대표님 말대로 좀 심약한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네. 수능 후에 면접이 진행돼요. 네. 그럼 경희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였죠? 고교 연계 전형이었죠. 올해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그 전형은 좀 일괄 합산 전형 형태 단계로 올해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근데 수능 전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낙제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네. 하는 건 조금 한번 써두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맥락이라고 하면 중대급도 다빈치 전형이 수능 후 면접이거든요. 그럼 그 두 개를 쓰게 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한 개를 쓰게 하는 게 맞을 건지를 조금 조언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은 진로 희망이 경영 컨설턴트거든요. 예, 저는 절대 이렇게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컨설턴트는 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도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고 아니면 회계 전문가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 보면은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상경계를 희망하지만 목표가 별로 네, 명확하지 않은 거죠. 친구고 지금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한 친구들은 이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자신감이 그래도 사라져도 가죠. 그래도 나는 지르고 본다. 안 되면 재수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현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네.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안전장치를 여러 개 쓰는 게 이 학생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능 성적이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경희대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는 게 그게 맞지 않냐. 그 건동홍은 굳이 그쵸. 써야 될까? 할 필요 없을 것 없을 같아요. 것 같아요. 건동홍 근데- 써가지고 덜컥 붙었는데 수능 대박 나면 정말로 억울할 것 같은데. 진짜 공부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친구. 그러니까 이 그냥 친구는 2번으로 끝내고 싶다. 예, 재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난 재수하기 싫고 왜냐면 건동호까지 딱 얘기를 하고 사실 어문계열로 내려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나는 하고 싶지 않다가 네.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과대 이제 소비자도 이쪽 주거 환경 쪽으로 잡았을 때 저는 생활과 과학을 좀 많이 잡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친구는 본인이 어느 정도 학교까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건동홍을 얘긴 했지만 그 학교보다는 다 높은 학교에서 일단 마지노선을 잡는 게 좋겠다는 얘기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기부에 대체 어떤 방향으로 더 채워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어문 네. 계열을 지원한다라는 가정하에 네. 어문 계열을 희망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좀 더 채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굳이 뭐 중국어도 보니까 뭐 등급이 그렇게 막 엑설런트한 그런 것도 아닌데 뭘 또 어문계로 간다 그래. 그러니까 낮춰주세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굳이 어문계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영어는 1등급이네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썼잖아. 어문 계열이지. 그 1학년 때는 학과는 그랬고. 크게 상관이 네. 없다라고 썼으니까. 네. 그러면 어떤 학과, 뭐 아까 얘기하신 대표님은 뭐 계속 소비자 아동이나 생과대. 뭐 이런 생과대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생과대를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좀 추가하면 좋겠다. 일단 뭐 조리나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 네, 그 쪽으로 많이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활과학 이쪽 연계를 해서 MSG라든지, 네, 뭐 식품에 대한 첨가물이라든지, 아니 식품 사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건 좀 오래된 떡밥이긴 한데, 네,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잖아요. 아, 진짜 오래됐네.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네. 선생님은 만약에 어문 계열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걸 이 학생은 채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1, 2학년 게 너무 평범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한데 어문 계열이라고 해서 언어적인 것만 반드시 건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냥 단순 언어 계열보다는 언어 교육학과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법대를 너무 추천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교육과, 불어 교육과, 아니면 독어 교육과, 네, 이런 쪽으로 잡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문 계열에서도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이게 중국 중어 중문은 이 성적이 뭔가 좋지가 않아요. 솔직한 그러니까, 얘기로. 그래서 맞아요. 그런 과들을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영어가, 계통에서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성적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불어 정도가 가장 그쵸. 적합하지 그렇게 않을까 싶어요. 되면 네. 프랑스어가 정말 문법적인 체계가 다 영어랑 똑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영어의 고어가 프랑스어 같은 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프랑스 관련된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프랑스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부분들, 언어적인 것 말고 언어적인 건 그냥 영어랑 다른 것들로 지금까지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 언어가 발생한 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건드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프랑스어하고 독일어라고 하는 것들이 보게 되면 되게 성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그쵸. 조금 여성성에 가까운 언어다. 그리고 독일어는 좀 남성성에 남성성? 가까운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프랑스가 독일보다는 다른 문화를 좀 품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토에 관련된 부분들을 서술할 수 있는 그 국가와 관련된 좀 내용들을 좀 채워 넣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불어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한테 그녀, 네, 배한테 그녀 뭐 이러고 있어요. 되게 그리고 또 뭐였냐면 저도 프랑스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연 프랑스어를 나오네 엄마랑. 그래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를 건드린다라고 하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프랑스라고 하는 게 그 과거부터 계속 전통적인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언어적인 입지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건들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종합전형에서 좀 유리한 입지를 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왜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프랑스어는 본인 언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EU에서는 지금 프랑스어가 계속 쓰이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하면은 프랑스 불문과는 되게 좋아요. 본래 그런 거. 프랑스가 그럼에도 왜 그 언어적인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가. 예. 응. 저는 그 논문 수 차이라고 보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학술 논문이나 아니면은 기존 산업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다 미국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럴 수 신규 있겠다. 산업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나 이런 연구가 전부 다 미국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어를 한다 하더라도 굳이 프랑스어를 했을 때 어떤 이점보다는 영어를 좀 더 딥하게 했을 때 영어식 논문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고파워 차이가 그러기 때문에 이쪽을 하는 게 더 좋기는 하다고는 해요. 네.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그게 없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프랑스어 자체가 영어의 고어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가면은 지금 이 좀 빗나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잡으면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문 계열로 만약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학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네. 맞추기보단 사회 관련된 데 네, 좀 맞아요. 초점을 맞춰서 좀 흥미로운 것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학과에 맞춰서 약간 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이신 거고요. 저는 조금 그렇게 막 사회적 비판 능력이 되게 뛰어나 보이는 학생은 아니거든요, 이 학생이. 예.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주제 같은 경우도 되게 좀 평이에요. 예, 맞아요. 평이하고 톡톡 튀는 학생들. 그러니까 사회학과 교수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은 말이 서 있지 않아요. 되게 무뎌요. 예, 되게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교육학과? 그래서 저는 교육학과보다도 예, 저는 일단 1순위는 생과대. 생과대. 네, 생과대 1순위. 예, 2순위가 그래, 예, 수학 굳이 잘하고 한다면은 있어. 예, 교육계통. 예. 그 정도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낮은 언어. 낮은 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 자꾸 프랑스. 근데 아니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프랑스어를 갖다가 지금 뭐 하기에는 중고도 왜냐면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예. 학교에서 그러니까는 프랑스어 학과를 썼을 때 학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고. 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 그런 언어 학과들을 많이 아, 저희 그래요? 학교도 많이 합격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3학년 이제 중간고사 치고 그래서- 나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쵸. 네.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 하면 된다. 있다라면 강한 그리고- 자신감. 네. 저는 그리고 한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3학년 자체 개설된 과목들이 네. 많지가 않아요. 네. 그 과목에서 건들 수 있는 활동이 뭘까를 네. 생각해 보면 네. 사회를 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성적 외의 요인들이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학생부는 학교 활동 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전형을 쓰느냐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학종을 한다면 당연히 학생부가 영향이 중요할 크죠. 테고 학교 활동이나 네.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학추나 이 친구가 뭐 내신이 지금 3학년 때 확 끌어올렸으니까 학추를 받는다면 학종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고 수시로 간다면 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전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일단 네. 수능 최저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예, 어떻게 보면 학종 쪽에 특화된 것보다는 예, 교과를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이제 두 전문가들의 말씀을 딱 조합을 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어문 계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수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마지노선으로 잡는 학교를 일단 기준으로 딱 세우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를 쓸 것이냐를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종보다는 학추를 선택을 하라. 그리고 방학이 되는 그 집중적으로 학생부를 채울 수 있는 3주간의 기간 전에 내가 어느 학과를 갈지 제발 고민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